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저 목이 좀 아파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약간 손도 저린 것 같아서 왔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시은이요. 나이는요? 21살입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저 학생이고요. 알바를 하고 있어요. 혹시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 있어야 하시나요? 학생이다 보니까 장시간 앉아서 강의를 듣고 알바를 하느라 장시간 서 있기도 해요. 혹시 평소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으세요? 주 3, 4일 정도 밤에 걷기 운동을 합니다. 이동수단은 무엇을 하고 또 얼마나 이용하세요? 저는 자차로 이동을 하는데 하루 학교를 다닐 때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운전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핸드폰 얼마 정도 보시는 것 같으세요?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핸드폰 보실 때 주로 어떤 자세로 보세요? 주로 의자에 앉아서 보거나 소파에 앉거나 아니면 침대에 엎드려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계세요? 한 달에 한 2~3번 정도 베이킹을 하고 밤에 자기 전에 책을 좀 읽어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즐기고 있으신가요? 일주일. 책은 되도록이면 매일 읽으려고 하고 있고 베이킹은 한 달에 2~3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통증의 느낌이 어떠세요? 통증의 느낌이 뭔가 꽉 눌러서 위에서 누가 누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머리도 아프고 손이 저릴 때는 약간 이상해요, 느낌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아픈 느낌. 어떤 동작을 하실 때 아프세요? 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할 때 더 아픈 것 같고 아니면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을 때 아파요. 고개를 숙이고 젖히고 돌릴 때 중에 어느 때가 제일 아프세요? 숙이거나 젖힐 때 더 불편한 것 같아요. 불편하신 장소가 따로 있으세요? 저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데 아무래도 강의실 의자가 일체형이다 보니까 앉아있으면 더 불편한 것 같아요. 혹시 불편하신 시간대는 따로 있으세요? 뭐 낮, 밤 중에 얼마나? 주로 앉아있는 시간이 낮 시간대다 보니까 낮 시간대에 아프고 아니면 밤에 이제 자려고 딱 누웠을 때 통증이 더 약간 심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호전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목의 통증 때문에 고개를 젖히거나 숙이는 게 힘들어서 그 부분이 나았으면 좋겠고 또 팔 저린 것도 없어졌으면 왜냐면 이게 팔 느낌이 좀 이상해서 팔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머리 감을 때 머리를 엎드려서 감는데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세를 취하시기 제일 불편하세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나 아까도 말했듯이 목을 이렇게 숙이거나 그럴 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어떤 자세가 제일 편해요, 그러면? 약간 흔히 말하는 잘못된 자세가 저한테 제일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불편한 자세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옆으로 네. 네. 약간 이렇게 좀 수그리는 자세가 편한 것 같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취미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했던 점들이 있으셨어요? 일상생활 할 때 또 보통 이제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럴 때도 불편하고 취미생활 할 때도 이렇게 만약에 베이킹을 하면 조리대가 저보다 낮아서 이제 목을 숙여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최근 신경 쓰이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 같은 거 있었어요? 최근에 과제가 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 또
스트레스 받은 게 알바하면서 사장님이랑 조금 다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혹시 뭐 통증을 인식하는 순간 좀 더 악화되는 느낌 그런 거 있으세요? 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을 숙이거나 이러고 있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 또 아프네 이러면서 더 아프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크게 넘어진 적이 있으세요? 넘어진 적은 없어요. 처음에 어떻게 통증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공부할 때 목이 뻐근하다 정도의 통증이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머리도 아프고 손도 저리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 적이 있나요?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손에 힘도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제 연필을 잡으거나 이럴 때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뭐 약하게 스치거나 만지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한번 걸어와 보시겠어요? 뒤를 뒤돌아서 한번 다 지켜볼게요. 앉았을 때랑 서 있을 때 어떤 자세가 제일 편한지 보여주시겠어요?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 둘 다 약간 구부려 쓴 자세? 이 자세가 저한테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피면은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이걸 딱 처음 폈을 때는 이게 바른 자세지 하는데 이걸 유지하려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혹시 주무실 때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저는 주로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아니면 가끔 엎드려서도 자더라고요. 아까 알바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죠? 혹시 알바하면서 불편하신 점 있으세요? 알바를 할 때 5시간 정도 서서 일을 하는데 그 서서 일하는 동안 목의 피로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고 어깨 쪽이 더 많이 뭉치는 느낌이에요. 베개 높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베개는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간보다 조금 높은 정도? 그 정도 베는 것 같아요. 평소에 통증을 줄여보려고 운동을 하거나 병원 치료를 꾸준히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매일 스트레칭도 했었고 병원에서 주사도 맞아보고 도수 치료도 해봤어요. 통증이 언제부터 지속되고 있나요? 제가 지금 21살인데 통증이 한 고2 말? 겨울 때쯤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꽤 오래되셨네요. 네. 과거랑 비교했을 때 통증이 좀 더 심해졌나요? 아니면 나아지셨어요? 한창 심할 때는 되게 불편했는데 그때 주사 치료랑 도수 치료를 병행하고 나서 괜찮아졌다가 최근에 또 집에서 강의도 듣고 안 좋은 자세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다시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과거에 수술 받은 경험도 있나요? 목 부위에? 수술 받은 적은 없어요. 혹시 장기간 준비해야 하는 시험을 앞두고 있나요? 내년 겨울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반 5조 황혜령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조가 실시한 임상 추론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선 영상은 잘 보셨나요? 저희 조는 목뼈 통증을 가진 환자에 대해 문진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발표할 내용은 먼저 환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초기 문진한 내용과 그에 따른 가설 설정 과정을 소개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였고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환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시은 환자는 21세로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8년도부터 일자목과 목 디스크 팽윤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최근 다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린 문진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과 그에 따른 가설 설정 과정입니다. 저희는 질문지 내용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질문지를 만드는 게 가설 설정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대면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신 가설의 10가지 카테고리에 기초한 질문지들을 만들었고 또 그에 따른 환자의 답변으로 가설 설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들과 환자의 주관적 평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냐는 질문에 목, 머리, 손이 아파서 오셨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환자의 직업과 환경에 대한 질문을 진행했는데요. 김시은 환자는 학생이고 알바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장시간 앉아서 강의를 듣고 알바할 때도 장시간 서 있다고 하였습니다. 3, 4일 정도 일주일에 걷기 운동을 하고 통학 시 4차로 왕복 2시간 정도 운전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목에 무리를 주는 주된 요소인 핸드폰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루 3, 4시간 정도 핸드폰을 보고 주로 의자, 소파에 앉거나 침대에 엎드려서 본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목 통증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취미생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2-3번 베이킹을 하거나 자기 전에 매일 책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통증 때문에 취미생활에 지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질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환자가 병원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요소들인 주된 통증과 현재 불편한 점들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자분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오래 있을 때 통증을 느끼셨고 통증의 느낌은 꽉 누르는 느낌, 목을 타고 손이 저린 느낌을 느끼고 두통을 느끼신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동작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목을 숙이거나 젖힐 때 더 통증을 느끼고 일체형 의자를 쓸 수밖에 없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을 때와 자려고 누웠을 때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치료는 환자의 목표와 기대 사항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에는 머리 감을 때 불편함 없이 감고 팔저림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의향을 빗지셨습니다. 이 그림은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대한 바디 차트입니다. 목, 머리,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 손가락의 앞 뒷면에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을 마치고 아래 사항부터는 가설 카테고리에 기초한 본격적인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활동 제한과 그에 따른 일상생활, 취미생활에 제한이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활동 제한에 있어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할 때 목과 허리를 숙일 때 가장 불편하고 목을 내밀고 등뼈가 굽은 흔히 말하는 거북목 자세가 제일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있게 되면 불편하고 취미생활이신 베이킹을 할 때 조리대가 낮아서 목을 숙이게 되는데 이때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같은 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자세를 통한 불편함 때문에 일상생활과 취미생활에 참여 제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심리적인 상황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환자는 최근 많은 과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알바 사장님과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통증을 인식하는 순간 더 악화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질문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최근 대인관계에서 마찰이 있었고 인식하는 순간 악화됨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통증의 주된 원인은 아니더라도
연관된 요인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증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세 가지 종류 중 첫 번째로 녹시셉티브한 페인인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 이벤트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통증의 규칙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큰 이벤트는 없었고 처음엔 목이 뻐근한 정도로 시작된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머리와 손까지 아픈 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질문을 통해서 특별한 이벤트적 요소는 없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것보다 더 초반에 질문 드렸을 때 숙이거나 젖힐 때 통증이 증가하고 목을 앞으로 그리고 등을 구부정하게 하면 통증이 감소된다는 답변을 주신 결과 통증의 패턴이 규칙적이고 바르지 못한 자세로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녹시셉티브 페인 타입에 해당될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뉴로패틱한 페인 타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서 손이 저리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최근 손이 저리거나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물건을 떨어뜨리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았고 물건을 떨어뜨린 적은 없지만 잡을 때 불편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질문으로 물건을 잡을 때 불편하고 손이 저린 느낌이 목을 타고 내려오는 증상으로 보아 뉴로패틱한 페인 타입에도 해당될 것이라 짐작하였습니다. 특히 5번, C5, 6, 7번 신경에 대한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녹시플라스틱 페인 타입에 해당되는지 질문을 드렸고 통증의 패턴이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스치거나 바람이 불기만 해도 통증을 느끼는 하이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녹시플라스틱 페인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는 녹시셉티브와 뉴로패틱한 페인 타입에 해당될 것이라는 짐작이 되었습니다. 신체 기능과 구조에 대한 손상에 대한 가설도 설정해 보았습니다. 근육계통, 관절계통, 신경계통으로 나누어 설정했으며 다음은 목 굽힘과 펴이 불편하다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로컬과 리모트 부분으로 나눈 근육들입니다. 깊은 목 굽힘근들과 목 굽힘근들, 목 편근들이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아가 등뼈의 척추세움근, 어깨 올림근들, 어깨 모음근들도 관여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관절 계통에서는 로컬적 측면에선 고리 뒤통수 관절, 고리 중쇄 관절,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 돌기 관절이 있었고 나아가 어깨뼈 관절에서는 복장 빗장 관절, 봉우리 빗장 관절, 그리고 등뼈 관절에서는 돌기 관절, 갈비 가로돌기 관절, 갈비 척추 관절, 첫 번째 갈비 연골 관절이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뉴로패틱한 페인 타입에도 해당된다고 예측했기 때문에 뉴럴로지컬한 측면에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로 의심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노신경과 나아가 자신경, 정중신경, 근육 피부신경도 연관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기여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을 진행했습니다. 신체적 요인에서 가장 의심되는 자세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의 걷는 모습과 제일 편한 자세를 어떻게 취하시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걸을 때 자세를 보면 플랫백으로 인한 편평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등뼈 굽이가 감소되어 있고 목표의 앞굽이가 감소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가 경직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앉아있을 때는 이 사진에서는 잘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어깨뼈가 내밀어져 있고 구부정한 자세로 머리가 앞으로 나아가져 보입니다. 또한 바른 자세를 취하면 힘들다는 것으로 보아 주된 기여 요인이 자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적 기여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도 진행했습니다.
수면 자세와 베개 높이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알바하면서 불편한 점에 대한 질문에 5시간 동안 서서 일하시며 목과 어깨가 피로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적 기여 요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해 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3, 4시간 핸드폰을 하는 습관에 대해서도 기록해 보았습니다. 주의점이나 예방사항에 대한 가설도 설정했습니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환자는 잘못된 수면 자세로 소위 말하는 담에 걸려서 근육이완제를 복용 중이라고 하셨으며 목 스트레칭 시 관절에서 뚜둑하는 소리가 자주 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치료법으로는 패시브 테크닉과 액티브 트레이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패시브 테크닉에서 특히 굽힘 제한 시 이와 같은 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폐엄 제한 시에는 이러한 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트레이닝으로는 두 손을 뒷머리에 올린 뒤 뒷머리를 뒤로 미는 동작, 두 손을 포개어서 이마에 올린 뒤 이마를 앞으로 내미는 동작 등을 통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목 겨님과 같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눌린 신경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척추 관절면 사이의 간격을 증가시키고 인대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후 판단을 위한 질문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을 진행했습니다. 질문들을 통해서 예후 판단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로는 환자의 나이가 젊고 매일매일 스트레칭과 주 3, 4회 걷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된 경험이 있습니다. 부정적 요소로는 습관적으로 나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같은 요소들을 보아 긍정적 요소가 부정적 요소보다 우세하고 또한 통증의 주된 기여 요인이 자세인 것으로 생각되어 환자의 적극적인 태도와 함께 꾸준히 물리치료와 자세 교정을 병행한다면 증상이 호전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예후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